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하루 새 100명이 증가하면서 무려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좀처럼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공기 중 접촉이 전파 경로 중 하나다. 이런 중국 상하이 당국의 발표가 잠시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근거 없는 말이라고 또 번복 발표를 했죠. 네,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기를 통한 감염은 일반적인 전파 경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온 택배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없으면 유입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락동 농산물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본격적인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과일 경매장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과일 경매 분위기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지금 한켠에 보시면은요, 청가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산처럼 쌓여 있는 바로 귤 상자들입니다. 지금 청가 쪽에 진입된 이 차량 역시도요, 이 제주도에서 들어온 우리 귤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작업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자, 전반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요, 이 청거 쪽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잠시 오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언제나 신납니다. 우리 경매사님은 활기차게 항상 마주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했지만 지금 과일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많이 좀 바뀌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과일 쪽 분위기 요즘 어때요? 과일 쪽 경매 사항은 지금 신종 코로나 의 원인이나 보다는 설 대목장이 끝남으로 해서 거의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우리말로 보름 정도가 이제 사과나 배 이런 이제 과일류가 매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이 좀 줄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는 그 영향을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미사님? 사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지금 채소 쪽은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일단 구매력 자체도 이제 좀 약해지는 상황이고요. 엽채류 쪽은 좀 주문량이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 이제 우리 사무실 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엽채류 쪽에서 금주 들어와서 전주보다 30% 정도 반입량이 줄고, 그다음에 매기도 상당히 많이 악화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30% 정도 이런 좀 위축된 모습들, 줄어든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지금 현재 악재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과일은 그렇지만 과일은 영향은 없지만 채소 쪽은 의외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행히게 좀 과일 쪽은 그러면은 원래 명절 이후에는 사실 저희 집만 해도 아직까지 명절에 들어온 사과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 상황은요,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보다는 원래 이렇게 좀 소비가 좀 약하고 한 보름 정도 요 기간은 그렇죠. 원래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럼? 예. 거의 보름 정도는 설 대목장에 비해서 물건 품위도 많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설 대목장에는 큰 대가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소가
그 사과 같으면은 10kg에 뭐 30원에 40내 45내 이런 쪽이 마트에서 훨씬 더 그 수요가 많은 쪽으로 나가고 신고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5kg 20내보다는 25내 30내가 더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럼 경매사님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현재 어떤 악재의 과일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진 거는 대과 위주에 좀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 현재는 가정 소비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과들의 이제 과일들이 사랑받는 그 정도의 변화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에요. 네, 사실 우리 몸에 참 좋은 게 우리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은 꾸준하게 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우리 경매사님이 진행하시는 사과 경매 상황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경매사님과 좀 더 경매 짓게 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가락동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 농촌에서는요,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팜에 대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전라남도 농업기술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기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환 지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이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시행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대규모 하우스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했는데 우리나라 시설 농가는 0.5헥타 미만 소규모 하우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스마트팜 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하우스에 보급되는 스마트팜은 가격이 비싸서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소규모 단독하우스 농가들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보급 계획을 밝힌 소규모 단독 비닐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보급형 스마트팜은 소형 하우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만 설치하여 다른 스마트팜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농가들의 하우스 규모 및 장목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후에 농가들이 사용해보고 더 필요한 센서나 장비가 있다면 추가 판넬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보급형 스마트팜에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아직도 이 농촌의 어르신들은 좀 작동법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보급형 스마트팜은 처음 사용하시는 농가나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작동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현장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어서 스마트팜을 사용하시다 어려운 점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스마트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급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작물이 좀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소규모 하우스 농가 대부분은 엽채류나 시설 감자, 수박,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하우스 시설 규모 및 장목에 따라서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을 설치하면 기존보다 편리하고 정밀한 하우스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보급형 스마트팜을 이용했을 때 농가에서 좀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큰 효과는 노동력 절감이겠죠. 기존의 인력으로 관리했던 것을 스마트팜으로 관리하여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또 하우스 환경을 기존보다 정밀하게 관리하여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 병해충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원거리 외출이나 여행도 다닐 수가 있어서 농가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어디로 좀 문의하면 좋을지 정보를 알려주시죠. 네, 보급형 스마트팜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전라남도 내 100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급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 기존 스마트팜 설치 비용보다 약 한 65% 수준으로 낮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두 농수산물 시장의 가격 상황 만나보게 될 날이고요.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 양파와 사과 그리고 고추입니다. 자, 2월 11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위 물량입니다. 과일 1,046톤, 과일과자 687톤, 일반 채소는 4,125톤 들어왔습니다. 총 5,859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1,094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는 267.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07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139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998원, 최고가는 9,500원, 최저가는 8,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8,790원이었는데 오늘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208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8,998원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5일 9,800원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9,4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소폭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9,000원대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9,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거는 가장 높았던 가격 3,300원대였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9,200원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추 가격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격 8,998원 역시나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부추입니다. 56.95톤, 한 57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67.6톤 정도 반입이 된대요. 어제보다 10.74톤, 오늘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영양부추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69원, 최고가 1,300원, 최저가는 1,1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158원, 오늘은 1,169원입니다. 어제보다 1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영양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6월 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6월 7일 950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하면서 1,000원대 넘어섰고요. 오늘 1,3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평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등하락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죠. 1월 13일 4,937원이었습니다. 이 최근 한 달 동안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뚝 떨어졌다가 28일 때 한 반 정도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다시금 떨어지면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1,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169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336.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38.1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01.3톤 정도 줄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56원, 최고가 970원, 최저가는 780원이고요. 자, 오늘 856원입니다. 어제보다 3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2월 5일 때 비교했을 때 떨어졌습니다. 2월 5일이 1,55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2월 10일 때 91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60원 정도 더 오르면서 970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평균가 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보면 지난해든 올해든 1,400원대 비슷한 시세 형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월 13일부터 2월 4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높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좀 흐름이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1월 28일부터 1월 31일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이 이후에 지난해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856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 보시죠. 18.5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5.74톤, 그리고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한 2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76,878원.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평균가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8,810원 떨어졌고요. 평균가 76,878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부산광역시 최고가 8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높네요. 73,5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상추입니다. 72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76.7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4.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쫑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230원, 최고가는 6,9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6,230원으로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870원 더 상승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는 7,100원, 평균가 같은 경우는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을 보시면 지금 776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693톤 정도 됩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더 늘었고요. 한 83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04원, 최고가는 1,020원, 최저가는 858원이고요. 어제와 오늘 비교했을 때 지금 등락가 보시면 8원 정도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좀 계속해서 올해는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간격은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양파 전남 무안군이 829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한평군은 885원이고요. 전북 고창군 8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한평군 1,167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고창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8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양파 도매가 현황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양파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8,500원, 어제는 18,200원이었습니다.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부산 19,000원, 대구가 18,500원, 광주, 대전은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제와 같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대구는 500원 정도 올랐고요. 광주는 1,0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등락을 보시면 전국 평균 2,103원, 오늘이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들 보시면 1,500원에서 많게는 대전은 2,467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조혜담 리포터가 어느 지역 공판장에 나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포터 조혜담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볼 작물은요.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양파입니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만큼 현재 경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작물이기도 한데요. 현재 또 오늘 양파 경매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곧바로 경매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짧게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원청과문에 근무하는 경매사 노영길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아무래도 우리 지역 공판장의 또 고정 경매사님으로 또 조금씩 또 자리를 잡고 계신 경매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좀 오랜만에 경매사님을 또 인사드린 만큼 좀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싶지만요. 또 현재 또 상황이잖아요, 경매사님.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원 농산물 도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와 상가와 학교가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는 이분거리 내에 좀 밀집되어 있는 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매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또 방문하고 계시는 소비자분들도 또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좀 현재 좀 많은 좀 오고 가시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모든 농산물들의 좀 분위기가 소비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경매사님? 글쎄요,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옳겠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뭐 구정세고 뭐 시장 장세가 워낙 이제 둔화되는 이제 특성이 있는 데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뭐 인해서 그 영향이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또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또 농민분들께 좀 큰 힘이 되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경매사님?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또 양파 경매에 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좀 경매 분위기부터 짚고 시작을 해볼게요, 경매사님. 네, 오늘 경매 분위기는 사실 그 지난주보다는 많이 좀 둔화됐어요. 뭐 시세 면에서 보면은 그
지난주보다 조금 뭐 떨어졌고 네. 또 이렇게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원만하게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양파가 또 부수적인 채소이잖아요. 좀 많은 농산물들이 또 판매가 돼야 양파도 또 빨려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좀 소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좀 경매 분위기가 좀 잘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우리 물량부터 지난주와 비교를 해볼게요, 경매사님. 오늘 물량은 지난주보다 조금 소폭 저하됐어요. 지난주 물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톤 정도 됐는데 오늘 경우에는 10톤에서 11톤 쪽으로 좀 감소됐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또 경락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매사님. 경락 가격은 지난주에 15kg 한 망에 13,500원에서 14,000원 뭐 이렇게 호가였는데 이번에는 한 돈 1,000원대 정도 가격이 하락한 13,000원대 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경매사님, 이렇게 좀 물량이 줄어들면 원래는 시세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또 시세가 좀 1,000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맞죠,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구매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고 또 재고가 좀 쌓이다 보니까 좀 시세가 잘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작년도에 우리 산지 상황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회복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예상은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좀 시세가 좀 잘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경매사님, 작년도엔 또 작황이 너무 좋아서 반입량이 많았었잖아요, 물량이. 네. 그렇다면 좀 올해의 또 작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기온이 고온으로 형성됐잖아요. 동절기에. 그래서 조기 출하가 예상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장된 그 양파를 출하를 안 하면 조생이 출하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가격이 또 다운될 거로 예상합니다. 품질적인 부분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경매사님. 그리고 또 재고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좀 전반적인 우리 양파 품질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저장 양파 출하되고 있는 것들은 평소에 비해서 품질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는 작년에 그 가뭄 끝에 또 장마가 또 와서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품질이 그 저장이 들어가면 똑같은 온도 내 일정한 온도로 그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수분이 많이 포함된 그 품질은 냉증이 있어요. 냉해를 입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냉해가. 그래서 저장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그 조기 출하하기 이전에 조생 말씀드리는 건데 조생이 출하하기 이전에 저장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경매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올해 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생종 출하와 시기와 좀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아무래도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좀 예상이 된다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한동안 경락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 남은 저장 물량하고 올 조생종 출하 시기하고 맞물리는 걸로 예상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경락 단가가 다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경매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요. 지금 소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또 재고를 또 많이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좋은 방법은요. 또 우리 재고가 더 쌓이지 않도록 또 품질 관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출하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양파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파 소비가 좋지 않다, 그리고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이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지난해 양파와 마늘의 폭락 사태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이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농협이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그리고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지지하는 데 좀 한계를 드러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때문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7월 출범을 목표로 양파와 마늘 농가로부터 의무 자조금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에 자조금 설립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요, 곧바로 이 품목별 대의원회 구성 등 자조금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박현 아나운서,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으면 될까요? 네, 농식품부는요, 양파, 마늘 농가들이 의무 자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읍면동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도 가입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뒀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일로 수급 안정 또 가격 회복의 결실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일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12.7톤입니다. 어제는 176.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3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3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35,000원이고요. 자, 어제는 2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35,000원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968원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18,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1월 28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였고요. 1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8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5,000원까지 끌어올라 왔고요. 지난해보다 현재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도 보겠습니다. 오늘 29.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4.8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45.71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거의 36,000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지금 33,000원대로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543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5만 원대까지 가격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대체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1월 23일부터 지금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서 올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일 이후 2월 들어서면서 지금 그래프가 반대로 향하고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 흐름,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3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이어서 감귤도 보겠습니다. 오늘 353.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49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5.29톤 감소했습니다. 천혜향 보도록 하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4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3,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4,000원대에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28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월 13일부터 한 1월 말 정도까지, 1월에는 지금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였고요. 올해 가격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대 18,000원대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80.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3.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7.37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장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37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를 이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월 5일 보시면 1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또 하루 만에 1,000원 정도 빠지면서 2월 6일 17,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2월 9일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18,000원의 최고가 회복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산청군 12,749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은 15,985원이었습니다. 전북 남원시 12,992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단감도 보시죠. 오늘 47.9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4.65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6.7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046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9,000원대, 오늘은 32,000원 즉 넘는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2,48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7일 보시면 3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2월 7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8,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 22,302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원시는 27,000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안군은 23,87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이어서 사과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06.3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이 152.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5,4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거의 33,000원에 이르는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지금 25,000원대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죠. 7,55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등락폭이 좀 많이 큰 상황인데요. 2월 5일 보시면 4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뚝 떨어지는 구간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월 8일 11,000원대까지 많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2월 9일 이틀 전부터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27,000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9,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간격이 많이 좀 좁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25,427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3,000원이고요. 영주시가 이어서 27,000원의 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가 역시 청송군이 가장 높죠. 28,156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영주시가 17,96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사과 경매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지금부터는요. 가장 맛있고 달콤한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사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과 소식은요. 우리 윤충권 경매사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또 그냥 방금 전에 봤는데 그렇게 또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아, 그럼요. 저는 경하시만 보면 힘이 쏟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아마 지금쯤 너무 바빠가지고 안 보고 있을 겁니다. TV 안 볼 시간이구나. 아니, 경매사님, 그나저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경매사님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과일 쪽은 그래도 그나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먼저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과일 쪽은 아직까지 눈에 띄거나 뭐 특별하게 느낄 정도로 뭐 그런 영향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채소 쪽은 좀 많이 힘들어요. 경매쌤 짚어주셨듯이 한 30% 정도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위축되어 있는 뭐 양도 그렇고요, 구매력도 그렇고요. 하지만 과일만큼은 그래도 지금 어떤 평년의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사실 이 시기가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좀 과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냉장고에 남아있기 때문에 명절 과일들이 원래 소비가 좀 약한 시기잖아요. 평소에도. 예, 그렇습니다. 저기 매년 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 명절 이후에 그 보름, 확실하게 보름이 정도는 뭐 닭 가정에 냉장고 보면 뭐 사과배가 있듯이 시장도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까지 중민들이 그 재고는 많이 가져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산지에서부터 출하량이 뭐 설 대목 때보다는 뭐 비교하면 한 20% 정도 이 정도 출하되는 시점이라서 뭐 물동량이나 매기가 그냥 만만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입니다. 좀 이 시기에 아무쪼록 좀 소비가 더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네. 사과 경매 어떻게 좀 펼쳐졌을까요, 경매사님? 오늘 뭐 전체적인 물량은 이제 전주에 비교를 하면 전주가 96톤이었고 오늘은 이제 106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협 가락곰반장은 20톤 출하가 됐고요. 시세면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설 명절 이후는 이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청기가 있고 약간 저기 사비성이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말하는 이제 기스가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 단위 초반부터 14,500원, 6,000원까지 그 정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이것처럼 이제 색깔이 좋고 가행이 좋은 것은 이제 27,000~28,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35내가 뭐 26,000원, 40내가 24,000~25,000원 그 정도 많이 형성할 정도로 시장은 특별한 사항보다는 그냥 뭐 물동량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매 분위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경매사님, 경매 분위기가 조용하면 안 좋은 거잖아. 막 좀 북적북적하고 뭐 내가 사겠다, 네가 사겠다, 뭐 이런 예.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설 명절 기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큰 대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 했고 지금 이제 사실 사과도 출하되는 게 설 명절 기간에 이제 작업하던 나머지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찾고 있는 중소가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사과 출하량은 하루에 각 곰판장마다 20톤에서 30톤 정도가 평균 입하될 정도로 매기는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렇게 좀 시장을 먼저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예, 예. 상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마치 전국의 방송이 나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붙잡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안 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 저를 자꾸 하소연을 하세요, 지금요. 예. 예, 가락동 분위기가 좀 그래요. 지금 가락동은 이제 저희들이 뭐 농산물도 많이 지급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에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서울시 관리공사에서도 뭐 거의 밤낮으로 안내 방송이라든지 그다음 주의할 점 이런 거를 지금 아마 지도를 제가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서 뭐 마스크를 착용부터 해서 다 점검하고 주의할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는 지금 뭐 그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실 가락동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네 먹거리 어떤 중심 유통지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철저하게 좀 위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상인분들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다는 부분들. 네. 자, 그럼 전반적인 지금 뭐 우리 양부터 시세까지 먼저 좀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하고 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늘 106톤 들어와 있고요. 예. 네. 그 지난주는 96톤인데 10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이 물동량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그런 대로 이 90톤에서 100톤 사이라가 계속 아마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세 부분인데 뭐 앞서 이제 사과에 대한 시세를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요. 정말 좋은 시세 받는 막 3만 원 넘는
사과도 있잖아요. 예, 네. 예, 예. 하지만 우리가 특품 기준에서 20kg 기준 지금 시세 오늘 형성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곰판장 같은 경우는 영주 풍기 지역에서 오늘 뭐 괜찮은 사과가 이렇게 이 사과 들어왔었는데요. 이 사과가 오늘 그 10kg 특분 기준으로 해서 그 30내가 27,000원, 35내가 26,000원, 40내가 25,000원 이렇게 형성돼서 가지고 출하하신 분도 뭐 이 정도면 출하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미색가라든지 이등품이 혼입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만 단위 초반부터 14,000~16,000원 나온다는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10kg 박스당 평균 가격이 6,000~7,000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폭을 줄일까 하는 그런 경매사들이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거래된 시세가요. 20kg 이제 특품 기준에서 10kg 네. 특품 기준에서 27,000원까지 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60%를 차지하는 시세는요.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시세예요. 맞죠? 예, 예. 네. 하지만 지금 요 형성한 요 현 시세가요. 작년하고 비교하자면 많이 차이를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6,000원에서 한 7,000원 가까이 지금 올해는 하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좀 어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요 시세를 가지고? 예. 워낙 실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로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올해는 사과 품위가 약한 면도 있지만은 워낙 소매 매기가 소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출하를 하게 되면 꼭 이제 각 청가별로 사과 담당 경매사하고 이제 요일과 시기를 협의한 후에 그 출하하시는 게 농가분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출하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경매사님 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통화하세요. 언제만 하지 말라고요? 이거 시간대가 있잖아요. 경매사님 이때는 하지 말라는 시간대가. 밤 12시 이후만 안 하면 됩니다. 밤 12시 이후에 하시는 농민들이 계세요? 저기 주로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 언제쯤에 이제 가락시장 오면 하역이 되냐고 이런 분이 하루에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자다 깨시네 그때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좀 가장 문제된 부분이 품질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27,000원 넘는 것도 있고 사실 예, 11,000원 초반대 있는 것도 있는데 품질 좀 비교를 해주세요.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품질이? 이제 보시면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게 요거는 이제 색택각 가형도 예쁘지만은 이제 이쪽 사과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색 청치가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찍힌 부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등품 사과가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청송 지역의 아주 우수한 사과는 좀 더 가격대가 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한눈에 봐도 누가 더 이쁜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렇게 딱 보면은 참 보기 좋은, 색택 좋은, 빛깔 고운 이런 사과들이 항상 제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내리셔도 되고 겸매사님. 자, 어때요? 지금 뭐 사실 과일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겸매사님. 좀 어떤 말씀을 산지에 좀 전해주신다면은 그래도 시세에 좀 도움이 될까요? 왜냐면 작년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금 실망들 하시거든요. 지금 그 농가 이제 지금 앞으로 물건이 나무시아 출하주 하시는 그 출하주 분들께서는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저기 경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출하하기 전에 경매사하고 조금만 더 상의를 하고 그다음 출하 날짜를 정하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매기가 좀 더 나은 날에 경매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매사님 12시 이후에 주무신다니까 그 전에만 좀 전화를 주시면요. 언제든요. 출하 좀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면은 더 시세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달고 마시는 사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 경매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품위와 소비 부분이 잘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가격의 흐름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평균 같은 경우도 오늘 1,400원 정도 떨어졌고요. 서울이 뭐 35,000원, 부산, 대구, 대전이 36,000원, 광주가 35,000원을 기록했는데 서울은 5,000원 정도 하락 흐름, 대전은 2,0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전국 평균 평년이 42,277원인데요. 오늘 4,677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3천에서 7천 원까지, 특히 서울이 가장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7,433만 원 떨어진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조혜담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작물은요.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때 비타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사과에 대한 경매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곧바로 우리 사과 경매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수원 청과물 주식회사 장장 박성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아니, 경매사님 이곳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좀 다양한 농산물 품목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탱글탱글한 뭐 한라봉, 귤, 뭐 딸기 좀 다양한 품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수원에서 현재 좀 가장 높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딸기가 제일 많습니다. 딸기요. 예. 네, 저도 상당히 또 딸기 좋아하는데. 네, 경매사님 좀 입춘이 이제 막 지났잖아요. 예. 아직까지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또 이번 주에는 좀 어느 정도 또 영상 기온을 또 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좀 이맘때쯤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이 있다고요? 예. 이제 사과 배는 얼추 끝나가고 네. 현재는 딸기가 양이 많은데 네. 참외가 곧 시작이 일부가 좀 됐습니다. 참외 양이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라봉, 천혜향, 내대향도 반입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참외가 또 수량으로 좀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매사님. 네, 오늘 또 만나볼 작물이 또 사과잖아요. 예, 좀 뭐 마지막 시기이기는 하지만요. 네, 지금 오늘 경매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가. 그런데 사과 반입량은 이제 사실 시세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합니다. 시세가 좀 잘 나오면은 좋은 물건 반입량이 조금 많고 이제 약간 하품들은 물량을 좀 줄이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대로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잘 흘러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소비 둔화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경매사님이 또 열심히 또 경매에 임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물량부터 좀 예.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주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보다 약 한 10% 정도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3톤에서 한 5톤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2톤 정도 내지 1.5톤 정도 반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배 가까이 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경락가는 또 어떻게 또 형성이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물건 아주 특수하게 좋은 게 있어서 4만 원 중반대까지 나왔고 2주에 들어서는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대로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품질이 좋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시세를 받았지만요. 네, 또 품질이 또 낮은 상황 사과 같은 경우에는 또 좀 굉장히 좀 낮은 10,000원대 시세를 또 받았다고요. 예, 하품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상품 값어치가 없는 것은 10,000원대 정도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경락가가 높게 또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좀 큰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저희가 또 수원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또 어떤 지역의 사과들이 가장 많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 충주 관내, 영동, 풍기 지역에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주 사과가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경매사님, 저희가 또 산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금년 사과 농가가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지금 현재 또 상황은 어떤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거의 한 80% 정도 출하가 끝났는데 우리 생산 농가가 굉장히 힘이 들었죠. 착색 과정, 당도 올라가는 시기에 비도 오고 기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착색 과정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질이 떨어지는 사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가 금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경매산이 아무래도 작황이 좋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우리 한동안 또 이제 저장 사과들이 좀 많이 또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경락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은 좋은 물건은 시세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장 과정에서 질이 좀 떨어지는 상품들은 약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품질에 따라서 큰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 사과가 출하되고 있는 만큼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품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또 한동안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사과에 대한 경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추입니다. 고추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생고추 오늘 11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25.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7,7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4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4,000원대, 자, 오늘 평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7,000원대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311원, 12원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5일 보시면 98,000원으로 지금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지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월 8일부터 다시 좀 회복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 흐름 타고 있고요. 오늘의 최고가 5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보다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가격 지금 1월 23일에는 10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한 6만 원대까지 나왔었던 가격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간격 점차 줄어들면서 오늘 가격 47,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 41,836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녕구는 41,389원이었습니다. 경남 밀양시 35,689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4,000원 기록했고요. 경남 고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1,909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풋고추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6,97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79,000원, 최저가 5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72,000원대, 오늘은 6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5,40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6일 11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9,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풋고추 역시 지난해보다 올해가 현재 좀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점차 지금 간격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2월 4일 이후부터는 간격 좁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6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55,377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녕구는 41,927원이었습니다. 경남 밀양시 43,262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시죠. 진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83,000원, 평균가 55,377원이었습니다. 네, 고추는 2월에 파종되는 작물이라 지금 고추 농가에서는 파종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각별히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손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고추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건강한 묘 생산을 위해서 이 육묘 환경 개선 및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해를 거듭하면서 토마토 반전 미조 바이러스, 즉 고추 칼라병이 고추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육묘 농가 및 시설 고추 재배 농가의 철저한 초기 방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고추 칼라병에 대해서 자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병해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고추칼라병은 매개해충인 총체벌레에 의해서 후대에도 연속 전염되는 식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며 감자, 가지토마토, 상추, 머위 등 다양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피해 증상은 신초 부위가 위축 또는 괴사되고 과실 부위가 알록하게 되어서 상품성을 잃고 수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해충인 총체벌레 방지를 신경 써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칼라병에 감염이 되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철저한 예방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좀 어떤 대비나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파종 전에 윤묘장 토양 소독을 해주시고 바이러스를 갖고 월동하는 잡초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체벌레 유입 차단을 위해서 윤묘장 출입구나 환기시설 등에 항행사를 설치하고 바닥에 부직포 등을 설치해서 총체벌레 생활사를 단절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유인 트랩을 설치해서 총체벌레 밀도를 확인하고 적기에 살충제를 겨우 살포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감염주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고추칼라병과 탄저병에 강한 고추 품종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품종을 선택을 할 때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농업인 각자의 경영 방법을 생각하셔서 품종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 새로운 품종은 재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재배를 통해서 점차 넓은 면적으로 확대 재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병에 대한 저항성 고추 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품종 선택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추 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종 육묘가 고추 농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육묘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생육 환경 개선, 그리고 병해충 방제, 알맞은 품종 선택을 실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농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게 파종인 만큼요. 이 육묘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소매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풋고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613원, 최고가는 2,250원, 최저가는 86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평균가가 되겠고요. 사과 호주 품종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976원, 최고가는 29,930원, 최저가는 12,3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1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양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76원입니다.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1,34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7원 더 상승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355원입니다. 최고가는 8,600원이고요. 최저가는 3,00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24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0,076원입니다. 최고가 39,330원, 최저가는 17,490원이네요. 어제보다 138원 떨어졌고요. 네, 계속해서 단감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475원, 최고가는 14,950원, 최저가는 7,330원입니다. 어제보다 46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가격 9,246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입니다. 1,586원에 판매됐고요. 이어서 돼지 목살은 1,52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이죠. 4,986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겨울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시설 원예 작물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다습한 환경, 습기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병이 발생하거나 작물이 웃자라는 등 작물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시설하우스 관리를 예년의 패턴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기후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습한 환경에서는 녹균병이나 흰가루병 등 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요. 병 발생 예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올 겨울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병 발생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 대파와 멜론 그리고 토마토 관련 소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